안녕하십니까 회원적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구 속을 알아내려면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는 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지진파의 특성을 2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속을 알아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4가지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인 지진파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지진파의 특성을요, 2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내부, 우리 몸속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법은 직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몸속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내시경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카메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떤 팔을 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공명 영상 MRI 방법이 있습니다. 이 MRI는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속을 간접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는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게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가방을 열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서 우리가 입국 수속이나 출국 수속을 밟을 때도 다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가방을 직접 열어서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선을 찍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도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져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추입니다. 시추라 함은 지표의 구멍을 뚫어서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표의 구멍을 뚫어서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뚫는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뚫는 깊이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녹아있는, 암석이 녹아있는 그 분출물을요, 채취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 그 간접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 지진파 연구입니다. 지진파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기고 있는 떨림, 그것을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진파가요, 어떤 물질에는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진파의 특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진파를 통과하는 물질을 확인을 해서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확인해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파 연구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내부를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반드시 지진파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고온고압 실험이 있습니다. 고온고압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지구 내부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진파 연구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과제는 교과서 64페이지에 탐구를 여러분들 정리해 오면 됩니다. 탐구를 정리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탐구에 어떻게 할까? 1번,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 1번, 2번이 있죠. 이 1번하고 2번을 정리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더 조사할 수가 있는데, 운석 연구도
우리가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운석 연구가 있습니다. 이 운석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하기 1번에 반드시 적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운석 연구가 직접적인 방법인지 간접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운석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사해가지고 오세요. 자, 이젠 지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란 진동입니다. 진동. 여러분 혹시 나무젓가락이나 뭐 스티로폼 판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끊어본 적 있죠? 그때 딱 끊었을 때 우리 손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손이 아픈 이유는 딱 끊어졌을 때 그 힘, 진동이 여러분 손으로 전달돼서 그런데요. 이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직권의 그 단단한 그 지표면이요. 딱 하고 끊어지게 됐을 때 그때 진동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지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지표가요. 딱 끊어졌습니다. 딱 끊어졌어요. 쫙 하고 끊어졌는데 이 끊어질 때 진동이 쫙 하고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시작점을 바로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 그 시점을 바로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원의 바로 위쪽의 지표면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위쪽 부분이 진앙이고요. 그리고 지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앙과 진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그것을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파의 특징은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요. 진행 방향이나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진파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진파, P파와 S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진파의 특징은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나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P파냐 S파냐에 따라서 통과하는 물질이 다르게 됩니다. 자, 아래는 지진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살짝 올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계는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P파하고 S파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맨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맨 처음 오는 거는요, P파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파가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P파가 S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는 게 P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린 S파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P파와 S파의 특징입니다. 자, P파하고 S파는요, 그림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P파고요. 그 다음에 S파입니다. 자, 진행 방향은요, P파 같은 경우에는 파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진원이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진행 방향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S바도 마찬가지예요. S바도 진원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 이때 이 지진의 진동 방향이 P파하고 S파가 다르게 됩니다. P파 같은 경우에는요. 진동 방향에 이렇게 진행 방향에 평행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파 같은 경우에는요. 진원에서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글씨로 지금 그림을 그려봤는데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이동을 해요? 그렇죠. P파가 더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P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P파를. 자, 그림으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에서 출발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스파도 진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자, 피파, 에스파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움직입니까? 그렇죠. 피파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 실제로 전파 속력을 보니까요. 7에서 8km/s로 움직이게 되고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는 3에서 4km/s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물질도 다르게 되는데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 액체, 기체 다 전파를 할 수가 있는데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밖에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피파 에스파 특징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피파 에스파 특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구 내부의 탐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탐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에는 시추하고요.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에서는 고온고압 실험하고 지진파 연구가 있습니다. 지진파는 특히 피파하고 에스파로 나뉘게 되고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고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고체만 통과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그렇죠. 지진파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구 속을 알아내려면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제 잘 정리해가지고 오시고요. 알겠죠? 사랑해요.